사실 K뷰티가 정말 대단하기는 하죠. 공신력이 있고 좀 믿을만한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말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혼잘래니까 어이구 다 상했네. 4번은 단극성 고주파가 탁탁탁탁 나가고, 5번째 양극성이 팍 터지는데 그때 살짝 통증이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얘기하고 친구 같은 여러분들의 5분 닥터 청담동 피부과 김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실 우리 현 PD 없이 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덴서티에 대해서 사실은 병원 측으로 많은 문의 전화도 오고 지금 굉장히 핫한 우리가 장비이기 때문에 좀 중점적으로 단일적으로 좀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희의 친구 올리지오와 그리고 덴서티를 같이 좀 놔두고 비교하는 영상은 아마 이전 아니면 이후에 다시 좀 송출이 될 건데, 덴서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께 오늘은 우리 현 PD가 아니라서 반말이 아닌 아주 극존칭을 그리고 예의를 최대한 갖춰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의 마케팅으로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우리 덴서티는 어떻게 보면 덴서티 갑자기 어디지? 어떤 회사에서 나온 거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살펴보면 제이시스라고 하는, 저도 13년 전쯤에 봉지기를 할 때 그 병원에서도 많이 썼었고, 그 이후에 저도 제이시스에서 나오는 인트라셀이나 울트라셀이라고 하는 그런 고주파 장비를 많이 썼었고, 지금 미세층 고주파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시크릿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포텐자라고 하는 미세층 고주파 기계 장비도 사실 제이시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미용 쪽의 기계들을 아주 잘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어디 중소기업이 딱 만들어내고 그런 게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회사가 아니고 상당히 기반도 튼튼한 좋은 회사에서 나온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덴서티, 그리고 리니어지, 그리고 울트라셀, 인트라셀, 포텐자, 이런 좋은 기계들을 만들어낸 회사에서 나온 기계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고 좀 믿을만한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말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보면 전체적인 팁 자체는 똑같이 생겼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핸드피스 자체도 거의 대동소이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가장 오리지널리티인 우리 써마지도 사실 거의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들 궁금해 하시는 것 자체는 덴서티가 어떠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널리 인기를 얻느냐에 대한 건데, 단극성과 양극성, 정말 이거를 설명드리면 정말 재미도 없는 내용이라서 좀 너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차이를 보자면 두 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생겼고 평면이고, 단극성이라고 하는 고주파를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만 내려가는 거를 단극성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렇게 사이에서, 얘네들 극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양극성이라고 부르는데, 올리지오나 덴서티나 써마지나 단극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간 시작된 고주파는 저도 여기에 연결이 지금 돼 있지만 몸 다른 쪽을 통해서 다시 회수되는 방식이 우리 단극성이고, 양극성은 인모드라고 하는 게 대표적이긴 했지만 이렇게 생겨 있는 팁에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양극성인데, 그러면 단극성과 양극성 차이가 있겠죠. 단극성은 깊이 들어가는 거고 양극성은 얕게 들어가는 거고. 하지만 지금 덴서티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이 팁에서 양극성도 그리고 단극성도 두 가지가 다 나간다는 게 가장 특징입니다. 올리지오는 단극성만 있고, 덴서티는 양극성과 단극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래로도 내려가고 또 거층을 왔다 갔다, 그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양극성도 같이 있는 게 덴서티가 지금 인기를 끌고 가장 효과를 극대화하고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K뷰티가 정말 대단하기는 하죠. 제가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리고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환자분들을 봤었을 경우에 굉장한 슬로우 에이징을 시전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러 시술을, 어쩔 수 없이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 효과적인 것들을 즉각적으로는 볼 수는 없어도 훨씬 천천히 나이 들어가고 젊어 보인다는 모습을 확실히 볼 수 있는데, 즉각적인 면들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환자들에게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사실은 덴서티가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올리지오 써마지가 덴서티와의 차이가 어떤 거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극성을 쓰면서 단극성을 안으로 깊이 집어넣은 이후에 양극성으로 겉을 딱 닫아주면서 안쪽에서의 고주파의 열들이 진피층에 도달하면서 훨씬 더 그 열을 머금고 있으면서 피부 진피층의 섬유아세포와 그리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그런 형성들을 많이 돕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설명드렸나? 원장님, 환자분들이 그럼 하자마자 즉각적으로 그렇게 좋다고들 하나요? 라고 하시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하자마자 너무 좋아졌어요, 아니면 저도 받자마자 너무 좋아졌어요 라는 거는 그 어떤 레이저를 하고 나서도 사실은 저는 잘 못 느끼는 편이기는 해요. 못 느끼는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고 나서 3, 4일 정도 있다가 이제 주변에서 피부가 참 뭔지 모르게 쫀득쫀득해졌다라는 얘기를 거의 대부분 듣기는 하거든요. 어떤 환자분들은 그렇게 못 느낄 수 있지만 고주파와 그런 초음파들의 열 전달 자체가 피부의 여러 가지 그런 리모델링과 그리고 노화, 항노화에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즉각적인 하자마자 확 좋아지는 것을 바란다라고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어떤 레이저나 어떤 시술도 사실 효과적인 그리고 만족도는 얻어갈 수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목에 해도 되냐는 질문도 상당히 많이 받는데 당연히 얼굴과 목은 노화에 굉장히 취약한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목은 얼굴보다 훨씬 더 빨리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목 쪽에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써마지처럼 이런 샷수에 대한 락이 걸려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K-뷰티 앞장을 서는 우리나라 장비들은 락을 걸어놓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600샷, 꼭 900샷 이렇게 쏴야 된다가 아니고 원하는 만큼 그리고 환자분들이 지출할 수 있는 만큼의 샷수를 우리가 따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얼굴을 보고 아니면 환자분들이 어느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거기에 맞게끔 한 이후에 그거에 대한 것만큼만 소비를 하시고 지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장점이죠, 그게. 어떠한 출력 자체에 대한 것들은 덴서티만 해도 써마지 4세대와 거의 동등한 그리고 쿨링 시스템과 그리고 임피던스 체크라 그래서 피부의 저항값을 체크하는 것 자체도 대등소이하게 거의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효과적인 면에서는 제가 볼 때 믿고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증 면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통증 자체는 이게 고출력이라서 올리지오보다는 조금 더 아프다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통증을 잘 많이 못 느끼는 편이라 오늘도 전체적인 마취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진행을 할 건데 이전에 받아봤을 때도 그렇고 올리지오를 받을 때 그리고 어떠한 레이저 장비를 받을 때 저는 거의 마취한 거를 바르지 않고 해서 이게 뭐 큰 차이는 못 느끼지만 수면 마취를 할 정도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하는 행위 자체가 너무 무섭거나 다른 아픈 시술들과 컨비네이션을 해서 할 경우에는 수면 마취를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은 이게 통증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뜨거운 통증들을 조금씩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리지오와 거의 비슷한 장비이지만 양극성이 가미된 장비라고 설명을 드렸죠. 지금 생긴 건 똑같고 그리고 피부에 닿고 우리가 할 때 커플링 플루이드라 그래서 쓰는 윤활유 자체도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올리지오 거고 이게 덴서티에서 쓰는 커플링 플루이드라는 건데 얘를 꼭 대고 해야지만 고주파가 더 전달이 잘 되고 그리고 저항값까지 잘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얼굴에 뿌려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쏘면서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아래쪽이 사실 좀 접히는 부분이 부끄럽네요. 접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시술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오늘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자마자 지금 칙칙 소리가 나면서 거의 성에가 낄 정도의 쿨링이 잘 되기 때문에 이게 출력이 높더라도 쿨링 시스템 자체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할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지금 시원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일단 커플링 플루이드를 좀 바르고 혼잘내니까 어이구 다 상했네. 지금 소리가 들리시나? 이게 되기만 해도 여기서 쿨링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출력이 높다고 해도 쿨링이 잘 된다라고 하면 뜨거운 것들을 바로바로 식혀주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받는 그런 뜨거운 느낌은 많이 경감된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은 단극성 고주파가 탁탁탁탁 나가고 다섯 번째 양극성이 팍 터지는데 그때 살짝 통증이 있기는 합니다. 목은 상대적으로 지금 마취를 바르지 않으니까 좀 많이 아프긴 하네요. 와, 이게 중간에 따따따따 4번까지는 안 아픈데 다섯 번째 양극성이 탁 들어올 때는 그 통증이 확실히 그 출력과 함께 좀 느껴지는 게 좀 있네요, 확실히.
아우 와 지금 저는 330샷 정도를 오늘은 목 쪽과 이 아래, 특히나 제가 이 아래쪽에 좀 처짐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쪽까지 좀 시술하는 걸 좀 보여드렸는데, 일단 통증 자체는 한 번 샷에 5개가 나가는데 단극 끝에 양극성이 나가는데, 양극성 나갈 때 살짝 아픈 통증이 있고, 덴서티 자체는 고출력이기 때문에 올리지오보다 제가 볼 때 조금 더 통증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는 잘 참는 편이라서. 그렇지만 통증 자체는 그렇게 너무나 막 심각하게 아픈 정도는 아니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런 쿨링 시스템 자체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통증에 대한, 뜨거움에 대한 것들은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덴서티나 올리지오, 그리고 올리지오 X, 그리고 서마디에 대해서 있으시면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성심성의껏 댓글에 대한 답글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 PD 없이 준비한 덴서티에 대한 우리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